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더욱더 기울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 이러한 허물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는 정치인들의 노력, 정치 지도자의 그러한 정신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휘둘르고 있을지라도 먼 훗날 역사가 기록할 소중한 재판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에 대한 부당하고 악의적인 정치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오후 2시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서면 형식으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하였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 대한 이와 같은 사법적 압박은 명백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정신을 탄압하는 것이다.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은 2018년 1월 평창올림픽을 김정은과 손잡고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당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는 김정은의 측근 현송원이 방문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문재인 친북 정권에 저항하고 김정은 독재 정권에 농락당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은 오직 전 대한애국당, 현재 우리 공화당뿐이었다. 2018년 1월 22일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 앞에서 현송월이 지나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현장에서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사전에 지킬 신고 없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수없이 해온 관례대로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을 우리 공화당 개최했고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6.25 전범 김일성의 손자 대한민국 주적의 우두머리 김정은이 사진이 불타는 것에 반발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은 북한의 최고 존엄의 사진이 불탔다고 해서 민의를 위해, 대의를 위해 정치 투쟁하는 야당의 지도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사법적인 압박과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백주 대낮에 주한미국 대사의 관절을 월담해서 침입한 자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을 하고, 주한미국 대사를 총독고 총독에 비원하고 코스용 가지고 농락을 하고 모욕을 해도 용인하고 있는 이 반미 종북 정권의 앞잡이들이 정권을 이렇게 쥐고 사법농단을 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엄정한 사법 집행을 권고하는 것이다. 우리의 혈맹 미국이 성조기를 불태우고
미국 대통령 사진에 대한 모욕은 용납하면서 유교의 주범 김일성의 손자, 세계 최악의 인권 범죄 국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장 소리를 붙여가며 결사적으로 보호하고 도리어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를 처벌하려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이 친북 주사파 정권에 의해 속절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용기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며 투쟁하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짜 정치 지도자 조원진 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올가매려고 하고 있는 현재의 작태는 명백한 사법 탄압, 정치 탄압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현명한 재판을 하면 사전 신고 없이 가능한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그 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삼아 정당하게 하해할 바를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야당 대표를 처벌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사진을 불태웠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서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무죄 선고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참 대한민국의 자유파가 체제 전쟁에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과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수호할 수 있도록 7월 4일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열 정비하고 다 함께 투쟁하자! 2020년 6월 5일 우리 공화당 일동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야당 대표 탄압하는 정치검찰 교체한다. 야당 대표 탄압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자, 오늘 1심 판결에서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항소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평창올림픽이 김정은 정권의 선전장 평양올림픽화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우리 말이 옳았잖아요. 특히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해서 약 몇천 명의 기자들한테도 공지를 했고요. 우리 공화당 집회하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데 50명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당 활동을 위반한 거다. 그 다음에 헌법 자체에 이 11조에 있는 평등권에 대한 침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당법 37조에 나와 있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것은 검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치사법부가 된 거다.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건데 뭐 여기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항소를 바로 하고 기본적인 이 헌법적 가치인 이 자유로운 정당 활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저희들이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벌금이 뭐 검찰 구형의 180에 선고의 100만 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죄냐 아니냐의 그러한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논조로 100만 원을 때리던가요? 집회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고발했는 단체의 그 비교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집회 사항이 있는데 기자회견도 있고 우리 변호인단이 제시했는 거는 다 무시하고 그래 한 것 같은데 뭐 요즘 김여정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 문재인 좌파 친북 정권을 보면은 뭐 충분히 사법부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만은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유로운 정당 활동 또 자유로운 국민의 평등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좌파들의 기자회견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많이 이 법적 이탈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보수파들한테 또 정치인들, 특히 애국우파 국민들한테 재갈을 채우겠다 입에다가 그런 뭐 다분한 의도가 있다. 뭐 저희들을 고발했는 단체 성격이 그런 단체니까 친북 단체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움직이고 또 법원 재판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사진을 화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의 유죄를 때렸는데 이 사법부가 지금 그러면 뭐 정권에 저들의 생각은 뭐 집회를 신고 안 했다 뭐 그런 입장보다는 김정은을 사진이나 인공기를 화형시켰다. 그렇죠. 여기에 조금 방점이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그 드러내는 걸 못하니까 이제 그럼 뭐 화형식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회 신고를 하고 조만간에 김정은, 김여정 인공기 화형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박수. 이구나 고구나 이래 대표는 친구를 찍어보자 약속했죠? 저도 사실 그렇게 가지고 친구가 정말 아 진짜 그게 하고 싶고 조원진! 먼저 선방 한번 해주면 같이 자동으로 하는 거죠. 조원진! 조원진! 원진! 대표님의 말이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대표단, 선수단 정말 오지 말라 하고 그리고 인문비 조각하고 이게 무슨 국민 정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행동 아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시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힘내세요 조원진! 세요 조원진! 힘내세요 조원진! 이어진다 힘내세요 조원진! 제 방송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성!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거가 끝나고 이 선거가 연습된 시제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원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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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민정이가 북한에 대해서 뭡니까 불법 전단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 하면은 뭐 위협하니까 조원진! 시간 만에 불일본에서 힘내세요! 조원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원진!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입니까? 누가 태극기를 지켜주셨습니까? 유일하게 조은진 대표만이 태극기를 지키다가 이렇게 억울한 검찰의 기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은 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마지막 증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태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조은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다시 한번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 전에는 여러가지 불투명한 사람들이 막 나와서 힘들겠지만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니까 이제 가릴 것 안 가릴 것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 누가 대한민국이고 누가 반대한민국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하는 거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냅시다. 이제말로 우리 태극기 세력,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국민 여러분에게 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끝까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한번 외쳐봅시다. 국민을 대신해 싸운 의 조원진을 탄압하는 정치 판검사는 퇴진하라! 정식 집회와 기자회견도 구분 못하는 무능 위상 정치 판검사는 퇴진하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쳐야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대신 싸워준 선봉자 땡큐 조원진! 땡큐 조원진!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싸운 선봉장 땡큐 조원진! 땡큐 조원진! 300명 중 단 한 명 김정은과 맞서 싸운 땡큐 조원진! 땡큐 조원진! 자, 여러분, 이제 힘찬 박수 함성으로 조원진 대표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뭐 예상했던 대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재판부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때 분명하게 평창올림픽이 김정은 이 괴뢰 정권의 선전장인 평양올림픽 되는 것을 반대한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 평양올림픽이 돼버리고 김정은은 이 속임수로 올림픽을 이용하고 또 트럼프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개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제가 뭐 180만 원 구형을 받고 선고를 100만 원을 받는다.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사법부의 도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가치가 없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 또 혹은 재판부는 양심에 있어서 재판의 양심에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곧 오늘 항소할 겁니다. 뭐 100만 원 받았다, 뭐 100만 원 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제가 100만 원을 받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 벌벌 떨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수용을 하고 벌금을 받아들이는 순간 앞으로 자유우파 국민 누구도 문재인 정권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진다.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제가 감수를 하더라도 이번 재판에 대한 싸움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이 재판부가 혹은 검찰이나
이 재판부가 지킬 의지가 없다. 두 번째는 이 평등권, 좌파들에 의한 기자회견, 좌파들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우리 우파 국민이 정당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 또한 지금 김정은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많은 토착 발령이들의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는 헌법상으로 87년 헌법 개정의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 국가로 시달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탈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87 헌법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나아가야 될 길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 이제 좌파 언론 방송을 통해서 또 불종하는 검찰 사법부를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우파 국민들을 제갈 채우고 입에다가 제갈 채우고 그들이 가는 사회주의 공산화 과정으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정당법의 37조 1항에 있는 평등권에 대한 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대단한 침탈이다. 제가 당시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그 국회의원이 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사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물론 뭐 재판부의 용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의 재판부가 이것이 기자회견인지 이것이 집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김정은 여동생이 뭐 권력의 1인자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도 벌벌 떨고 통일부도 벌벌 떨고 청와대도 그 여자 하나에 정신없이 고개 숙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집회 신고를 하고 그들이 뭐 화가 난 것은 집회 신고를 안 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들의 존엄인 김정은을 불태우고 인공기를 불태웠다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이 집회 신고는 그러한 하형식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들의 의도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집회 신고를 하고 김정은도 화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김정은 여동생도 요즘 그 사람이 존엄 같아요. 거기도 화형식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공기도 화형하고 뭐 화형식에 화나서 저를 신고했는 것 같은데 우리 공화당은 오히려 역으로 더 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현재 72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전 세계에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독재적인 북한 인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30만 명 가까이 정치 수용소에 감금하고 김일성 때 200만 명의 고난 행군 시절에 2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이러한
유일한 전 세계 유일한 이 독재 국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으로 용서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제2의 김정은 화형식이 전 세계에 또 전 국민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 오늘 지도부에서 집회 신고를 했는데 뭐 대강 무죄 나오리라고 생각 안 했을 텐데 오늘 바로 여기서 화형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고 자랑했던 그렇게 유일한 보수 정당이니까 찍어달라던 미통당은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보수를 버려버리겠다 했는데도 한마디 못하고 있는 이 찔찔이들이 보수 우파를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들은 미래통합당은 찔찔이당으로 그냥 내팽개 칩시다, 그죠?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에 맞는 보수 우파의 이 정체성, 우리가 진보 우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진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쓰는 용어로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구습에 젖어왔던 그러한 폐습들, 그러한 관습들 이런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행동으로 바꾸는, 행동하는 진보의 행동을 우리는 가져오고 가치는 우파의 가치를 가져가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마 당 사무처에서 또 전략기획팀에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7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2기에 우리 공화당 출범을 시작하게 되면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구국의 정당 또 우리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역사를 지키는 유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뭐 총선 끝나고 나니까 그 소위 박근혜 대통령 파리들 다 정리되네, 그죠? 또 보수 파리들도 자동으로 정리가 다 됐어. 앞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거침없이 우리 공화당답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지금 부산을 필두로 제주, 경남, 울산, 경북, 이제 충북을 갔습니다. 앞으로 충청 지역 또 강원, 수도권 지역을 6월 말까지 좀 다녀보겠습니다. 다니면서 그때 여러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공화당에 바라는 여러 걱정하는 많은 외국 지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테 묶어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 구국의 정당으로 정말 우뚝 설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맞았다, 이제 한 우파에서 반 정도는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맞았구나, 불과 선거 끝나고 한 달 만에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실을 기하지 않고 또 우리가 포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 공화당이 확장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대에 맞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가치의 변동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 우파의 가치는 대단히 존엄한 겁니다. 이 진보와 보수, 이 특히 보수라는 이 용어, 또 이 우파라는 용어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당히 퇴색됐지만은 200년 이상 논쟁을 통해서 지켰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키되 그것을 국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의 흔들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한 사람 바꾸니까 제가 김종인 씨가 보수를 이제 버려버리자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언뜻 생각나는 게 문재인하고 이해찬이 얘기했던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 보수를 뿌리 뽑겠다 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표현만 그냥 바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 표현하나 저래 표현하나 그냥 이 통당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좌파 좋게 얘기해서 진보 좌파 정당의 이중대 역할로 갈 수밖에 없다.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하려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로 나불나불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 떠든다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렇게 주여이 네가 참 착하구나, 5.18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니까 착하구나, 그거 1시간도 안 갑니다. 1시간 전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더 고민을 합시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세요. 각 시도당의 각 소모임들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제 이 이념 사상이라 그러죠. 우리 공화당은 이제 오른쪽에 완전한 우파 사상을 가진 정당입니다. 우파의 유일한 우파 정당으로서 그러한 이념과 사상도 완벽하게 좀 갖추고 또 담을 좀 허물어서 많은 분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런저런 트러블이 있어요. 그것을 트러블이 있는 것을 분탕이라 이런 몰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견이, 요즘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4년차 들어가니까 몇 달 지나고 나면 누가 분탕인지 다 알더라고. 처음에는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 대신에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고 또 우리 공화당을 또 찢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과감하게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거짓에 기반둔 음해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을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놈들을 좀 말로 이제는 좀 나불나불 대지 말라고. 우리 공화당 유튜브 말고 바깥에 돈벌이하는 유튜브들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공화당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는 제가 공식 선언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동지들 간에는 동지애로 동지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위로해 주세요. 또 동지들이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하고 박수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동지애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히 제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당을 이끌어 주시는 허평환 대표님과 당 최고위원 사무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운데 그냥 가지 마시고 저기 문미진 동무지도 왔네. 아들 결혼 축하해요.
저기 아무튼 335 모여서 시원한 차라도 사이다라도 한잔 하시면서 토론을 하시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의인 조원진 당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판검사 퇴출 기자회견 및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안내 공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10만 명쯤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본권을 침탈한 우리 조진상 대표님에 대한 기본권 침탈에 대한 것이 억울하지만 우리 저기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판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사법부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 주실래요? 이건 분노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소리 질러!